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서울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특히 체담도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병원 기술 설명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연구한 것을 발표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 체담도 쪽에서 가장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은 담도가 좁아지는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담도가 좁아지는 이 협착은 주로는 수술 후에 많이 생깁니다. 주로 저희가 많이 수술하는 담낭 절제술이나 혹은 간 이식 혹은 간 절제술, 그 기타의 다른 수술을 하면서 두 개의 조직을 잇다 보면 결국에 낫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좁아지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사실 담석 질환이라든가 혹은 만성 췌장염, 저희 체담도 쪽에 있는 질환들이 다 이런 염증에 의해서라도 이런 협착을 만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치료는 결국 협착을 좀 넓혀주고 막혀 있는 곳을 뚫어주는 플라스틱 스텐트라든가 혹은 메탈 스텐트라 해서 금속, 자가 팽창형 금속 스텐트를 넣어주는 것이 현재의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좁아진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다가 제가 플라스틱 스텐트를 여러 개를 넣게 되고, 그 스텐트를 오래 유지하다 보면 이 좁아진 부위가 다시 넓어져서 이런 이제 협착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이 협착 치료는 사실 치료률로 보면 거의 100%까지 되는 분도 있긴 하지만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74%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시술을 한번 하는 게 환자는 굉장히 고통인데, 이런 시술을 많이 하다 보면 재발률 자체가 41%까지 보고되고 있어서 여러 번 이런 내시경 시술을 하거나 플라스틱 넣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플라스틱 스텐트 하나 혹은 둘 이 정도 갖고 넓히는 거하고 자가 팽창형으로 넓히는 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거의 플라스틱 5개를 넣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의 추세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결국 금속 스텐트를 넣는 것이 현재 추세고, 최근 2년 전에 이런 부분들이 하도 많이 이슈가 돼서 현재는 이런 금속 스텐트를 넣는 것은 허가가 나 있는, 보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환자는 간 이식 후에 요 빨간색 화살표처럼 좁아진 환자입니다. 저희가 당연히 이제 그다음 금속 스텐트를 넣고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좁아진 부위가 확 넓어지면서 치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한 2달 내지는 1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해보면 다시 좁아지게 돼서, 이런 환자분들은 또 그 염증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지만 다시 또 저희가 금속 스텐트를 넣게 되는데, 금속 스텐트를 넣고 또 1년 내 정도 있어도 다시 또 재발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치료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좁아지느냐의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협착을 넓히게 되면 결국은 그 넓혀진 부위가 일종의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면서 상처가 나고, 그런 상처의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낫는 과정에 생기는 섬유화라 그래서 마치 고무줄처럼 다시 당겨지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제가 일라스틱 리코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결국 태초의 문제는 넓힐 때 생기는 이 상처에 의한 염증 반응이 가장 큰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보통 일견 염증이나 혹은 이게 섬유화 조직을 조금 작게 하는 데 많이 쓰이는 게 특히 피부과에서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죠. 그래서 피부에 바르는 스테로이드를 만약에 그거를 스텐트 넣을 때 그런 약물이 나올 수 있다면 다시 좁아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사진 바와 같이 1세대는 그냥 금속의 틀만 있는, 철사가 이어져 있는 금속의 틀만 있었지만 2세대는 그런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멤브레인을 만들고, 그런 멤브레인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뺄 수 있는 스텐트가 3세대고, 이런 스텐트를 넣으면 음식이 자꾸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안티리플렉스 항역류성이죠. 그런 스텐트를 만들고,
최근에 들어서 가장 이제 6세대는 결국은 스스로 녹는 스텐트이거나 혹은 그 스텐트에서 뭔가 약물이 좀 나가게 하는 그런 스텐트로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런 양성 협착이 아니라 항암, 다시 말해서 암 환자에서 이런 약물 스텐트를 사실은 2005년부터 개발을 했었고 3세대까지 개발을 해서 결국 이런 항암이 맞춰 있는 스텐트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원래 스텐트 페이턴시죠. 스텐트가 좀 오래 가기를 원했지만 이런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된 거는 결국은 멤브레인에 약물이 발라져 있으면 그 약물이 퍼져나가면서 주변의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결국 국소 치료형 그런 항암 효과를 가지는 그런 스텐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런 사실은 이게 담도에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흔하게 접하는 거는 식도 점막을 이렇게 보시는 바와 절개를 하게 되면 식도 암을 이제 내시경으로 절제하게 되죠. 이렇게 절제하게 되면 그 부분이 낫는 과정에서 섬유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섬유화에 의해서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그 점막을 절개할 때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인젝이라고 그러죠. 그 주변에 이렇게 찔러 넣어서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그 항염증 혹은 항섬유화 작용에 의해서 좁아지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찔러 넣는 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쉬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도포하듯이 이렇게 뿌려도 결국은 좁아지지 않는다 연구들이 그 이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담도 쪽에서는 좁아진 곳을 넓히기 위해서 풍선 같은 걸 늘리는데 그 풍선에다가 스테로이드를 발라서 넓힐 때 이 스테로이드를 발라주면 다시 좁아지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었지만 이 자체들이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거나 그러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찢어지면서 생기는 인플라메이션도 좀 방지하고 또한 그럼으로 생기는 파이브로시스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통상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제가 이제 그 스텐트 입자에다가 바르게 된 거죠. 스텐트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이게 용량을 잘 조절해야, 왜냐하면 약물이 방출되는 스텐트이기 때문에 용량을 잘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텐트 만들 때 디핑 방식, 다시 담궜다가 이렇게 말리는 형식이 아니라 울트라소닉이라 해서 스프레이 방식처럼 이렇게 뿌려서 농도를 이렇게 좀 조절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코팅을 얻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실리콘 베이스에다가 이 약물을 묻힌 것을 입히게 되면 아주 균일하게 그 약물이 도포가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약물이 얼마가 들어가고 또 얼마의 두께를 조절하는 건 가능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떤 멤브레인이 좋을지 혹은 또 어떤 약물의 농도가 얼마큼 될지는 저희가 이제 친수성 혹은 친수성이 아닌 비친수성 멤브레인과 또 약물의 다양한 농도를 했는데요. 아까 잠깐 앞에서 보여드린 연구에서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30mg을 한 번에 인젝을 한 거였기 때문에 저희 스텐트는 결국은 장시간 릴리즈하기 때문에 15ml 정도면 충분히 그런 효과가 될 거다 해서 15를 기준으로 2배인 30과 그 아래인 7.5로 해서 릴리즈 패턴을 보았습니다. 대신 한 12마리 정도 해서 어떤 한 구는 약물이 없는 거, 한 구는 15ml 들어간 거, 한 구는 30ml 들어간 걸 해서 제가 스텐트를 넣고 나서 그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그 돼지의 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지 담도는 보시는 것처럼 전혀 막힌 곳이 없지만 저희가 이제 전기 카테터를 넣어서 찢어주면 그 부분에 상처가 생기면서 한 4주 정도 지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좁아지는 부위가 인위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위적이 생긴 부위를 확인하고 그 위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스텐트를 삽입한 다음에 3일차, 2주차, 4일차에 제가 좀 제거를 해보죠. 제거를 해갖고 보면 이렇게 스텐트가 딱 스텐트에 의해서 그 좁아진 부위가 확 넓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중이 감소하거나 염증이 심하고 그런 반응들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거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상처를 냈을 때 정말 그런 섬유화 작용이 줄어드느냐의 부분인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꺼워져 있는 부위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스텐트에서 나온 거고, 15mm의 경우에는 그 두께가 상당히 얇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30mm는 그런 파이브로 티슈가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병리적으로 봤을 때도 파이브로 티슈 자체는 굉장히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정량화하기 위해서 그 저죽들을 다 잘라서 길이를 다 재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표와 같이 약 30mm 정도를 넣고 4주 정도 지나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거에 비해서 그 거의 반 이하로 그 섬유화 조직이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파이브로시스에 관련된 염색을 해봤을 때도 발현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했고, 사실 이러한 것들은 그 기존의 드러그 일루팅 스텐트, 다시 말해 약물을 방출하는 스텐트는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소화기관 전체에 시행하는 것들은 없어서 지금 현재 특허를 출원하고, 그리고 저희가 레포팅을 통해서 논문을 발표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환자한테 2번, 3번 그런 시술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좁아지지 않는 그런 스텐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스텐트 자체가 이렇게 넓어지는 메카니컬하게 이렇게 넓히는 작용하고, 그러면 생기는 티어링, 찢어지는 작용을 케미컬하게 이펙트를 하면서 이 2가지가 효과를 발휘한다면 다시 환자한테 재시술을 하지 않고 재발률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임상시험을 준비 중에 있는데 사실 이게 담도뿐만 아니라 식도 협착이나 혹은 장 쪽의 협착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